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60이나 70이 넘은 뒤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마음속의 불안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의 연기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가난한 시절에 거친 바람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삶의 끝자락에 가까운 나이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느 순간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이라는 시간을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으로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또 어느 날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앞으로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될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앞에서 비슷한 답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자녀와 함께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돌봄을 받거나 시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치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식에게 가야지요. 아니면은 시설에 가야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삶의 마지막 규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학교를 고르는 일도, 직업을 정하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도 모두 스스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선택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몸이 조금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방향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랜 시간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것은 병도 아니고 돈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고 믿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삶이 자신의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쌓여 가장 깊은 지혜가 생기는 때가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의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며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버리면 몸은 편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이든 돌봄을 받는 삶이든 혹은 시설에서의 생활이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선택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다든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오래 느끼고 싶다든지 하는 사소한 결정들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가 나의 시간이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떠올릴 때 정말로 두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는지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래된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생각보다 더 많은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바쳐왔으니 나이가 들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어떤 철학보다도 단단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저는 조금 다른 장면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동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부모가 살아온 시간과 자녀가 살아가는 시간은 같은 하루 속에서도 서로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하루는 천천히 흐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자녀의 하루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과 사람들, 책임과 약속 사이에서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같은 집 안에 있어도 서로의 리듬은 점점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작은 불편으로 지나가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속에서 말없는 부담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자녀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저녁에는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짧아지고 바쁜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을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탁을 하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더 조심하게 됩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거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누구도 그런 마음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시간 속에서 부모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은 때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조심스러운 공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는 때때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존재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함께 살 때는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가끔 만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같은 지붕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시간을 가지고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를 찾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이 더 건강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노년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로움이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깊은 고독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혼자 살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옆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은 분명 따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년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갈 지혜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길이 전부인지 아니면 아직 마음속에서 보지 못한 또 다른 길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이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또 다른 길을 떠올립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집으로 찾아와 생활을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여 식사나 청소, 건강을 살펴주는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낯선 곳으로 옮겨갈 필요도 없고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조금 안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 더 큰 위안을 느낍니다. 오래된 책장이 놓여있는 자리, 창문을 열면 보이는 풍경, 수십 년 동안 손에 익은 부엌의 물건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의 기억이 쌓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능하다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조용해지고 익숙한 공간이 주는 안정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익숙한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의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며 필요한 도움을 받는 삶은
얼핏 보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도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의 시간이 짧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한두 시간 정도라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도움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누군가의 손을 거치게 되면서 집안의 리듬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오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바빠진다고 말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두어도 괜찮았던 물건을 미리 정리하게 되고 혹시 폐를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조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돌봄을 하는 분들은 매우 성실하고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공간에 타인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활의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움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마음속으로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부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더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움 속에서도 자신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아무 설명 없이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공간에서조차 스스로를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피곤해집니다. 집이 쉼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활을 설명해야 하는 장소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가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선택하려는 길이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잠시 덮어두기 위한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조용히 돌아보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의 규칙과 책임 속에서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 길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길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집에서 도움을 받는 생활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요즘은 시설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생활을 돌봐주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살펴주는 사람들도 있으며 식사와 생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곳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양시설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선택을 부정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일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를 하는 시간, 하루의 생활 흐름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함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질서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자유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선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싶다든지 창문을 열어 바람을 오래 느끼고 싶다든지 하는 사소한 결정들입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의 느낌을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의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고 나니 하루가 편해지기는 했지만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안정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결정이 줄어들고 생각할 일도 줄어들면서 하루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삶의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보는 순간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시설이라는 선택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 결정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몸이 아직 조금이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여전히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만이 아닙니다. 물론 편안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시간을 가질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은 때로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내려놓게 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언제 창문을 열지, 언제 산책을 할지,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같은 사소한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이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한 한
오래 남겨두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것입니다. 몸이 조금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노년은 단순히 보호받는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자유가 시작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삶을 생각할 때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 아니면 시설로 가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 두 가지 사이에 아주 조용한 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삶도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완전히 고립된 삶은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사는 삶 역시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문을 열면 사람의 기척을 느낄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떤 분은 차를 끓여 나누어 줍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누가 누구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삶을 건네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젊은 시절처럼 큰 일을 해야만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힘,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이런 힘은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역할을 다시 맡게 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웃의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기면서 하루가 다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슬픔은 병이나 가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일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깊이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실제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존재를 기다리는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더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등을 펴고 천천히 걷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집안을 정돈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위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도와야 할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따뜻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지내며 서로의 하루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경험과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은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돌아보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아보는 것,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노년은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